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한 주간의 라리가 이슈를 제 마음대로 정하는 라리가 이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레알 마드리드 수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위기를 잘 넘어왔죠. 현재 승점 63점으로 라리가 2위에 위치하면서 1위 바르셀로나를 승점 4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요.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해서 아스날을 만납니다. 녹화하는 시점으로 내일 새벽에 아스날과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코파델레이 결승전도 진출했죠.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는 엘 클라시코 또다시 바르셀로나를 만납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를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히 소시에다드하고의 코파델레이 4강 2차전 무려 4골을 내주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생각하는 레알 마드리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말 발렌시아를 상대로 2골을 허용하면서 1대2로 패배했어요. 올 시즌 돌아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전체적으로 수비력에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하물며 엘 클라시코에서도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2패나 당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그 이유는 수비수들의 줄부상 때문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존재를 하겠죠.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가시죠. 또용주TV 시작합니다. 렛츠고! 먼저 레알 마드리드 수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 라리가 30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발렌시아 상대로 홈 경기를 치렀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디아카비와 우고드로에게 실점하면서 1대2로 패배했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크루토아가 부상이라서 관중석에 있었고요. 루니는 근육 문제 때문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 곤살레스라는 19살의 골키퍼가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문제는 프란 골키퍼가 선방이 없었어요. 발렌시아가 유효 슈팅 2개 있는데 그것이 모두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비력의 문제를 노출했고 결국은 1대2로 패배하고 말았죠. 이런 경기가 은근히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가 발렌시아전에서 수비 라인 보면은 프란, 리디거, 추아메니 그리고 바스케스로 나왔는데 이 수비 라인도 안정감이 높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여기다가 안첼로티 감독이 후반전에는 알라바를 투입해서 레프트백으로 그리고 발베르데를 오른쪽 풀백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 그리고 공수 밸런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올 시즌 내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 무려 공식 51경기를 치렀습니다. 다른 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예요. 35승 7무 9패를 기록하는 동안 123골을 넣고 63골을 실점했습니다. 실점이 적지 않다는 거죠. 경기당 한 골 이상을 실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라리가 30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19승 6무 5패를 기록했는데 63골을 넣은 반면에 31골을 실점했습니다. 라리가에서도 경기당 한 골 이상을 실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라리가에서는 최소 실점 4위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틀레틱 클루브, 바르셀로나, 그 다음이 레알 마드리드예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실점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최근 공식 8경기 연속 실점을 했으니까요. 경기당 실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낯설지도 않다는 게 문제죠. 지난 시즌과 비교해보면 지난 시즌은 공식 66경기 소화했는데 63골을 실점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까지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는 38경기를 소화했는데 26골 실점했거든요. 이미 올 시즌 30경기 소화하는 동안 지난 시즌의 실점을 훨씬 더 넘어섰어요. 지난 시즌이 수비 쪽에서는 조금 더 단단했다는 얘기고요. 공수 밸런스도 지난 시즌이 더 좋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무게중심이 약간 공격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같은 공격수들이 있다면 무게중심이 앞쪽에 쏠릴 수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수비의 안정감은 더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리가에서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불안감이 앞선다는 거죠. 그렇다면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상입니다. 너무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올 시즌 내내 건강한 선수는 프란과 라울 아센시오 정도? 나머지 선수들은 크고 작은 부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티보 크루토와 허벅지와 근육 부상이었죠. 그리고 안드리 누닌 지금 이 순간 근육이 좀 안 좋습니다. 에데르 밀리탕 십자인대 부상당해서 시즌 아웃 판정이 났죠. 다비드 알라바 전반기 십자인대로 출전하지 못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내전근 부상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리디거도 근육 부상이 짧게 있었죠. 안토니오 리디거만큼 시즌 내내 띄워주면 좋긴 하죠. 네, 안토니오 리디거가 근육 부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펠랑 맨디 같은 경우에도 다리 부상과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고요. 다니 카르바에도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이 나왔습니다. 루카스 바스케스도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고요. 헤수스 바에오는 출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 부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골키퍼부터 센터백, 좌우 풀백 정말 연이어서 부상이 터졌고요. 그리고 큰 부상을 당한 선수가 적지 않습니다. 에데르 밀리탕, 알라바, 카르발 이런 선수들은 정말 큰 부상을 당했고 그러면서 올 시즌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수비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오른쪽 풀백으로 아놀드하고 연결되고 센터백으로 여러 선수들과 연결되는 게 이상하진 않은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비 쪽의 부상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 반사이익으로 라울 아센시오에게 기회가 갔고 라울 아센시오는 지금 선발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울 아센시오가 레알 마드리드 수비의 미래라는 평가를 듣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부상이 많으면 팀이 운영되기가 어렵죠. 안첼로티 감독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이 많은 그 가운데 경기 일정도 빡빡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라리가 2위에 위치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했고 코파델레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올 시즌 총 51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모든 대회를 포함한 거예요. 인터컨티넨탈컵, 스페르코파, UEFA 슈퍼컵 모두 포함해서 51경기를 소화했습니다. 2025년 98일 동안 25경기를 소화했는데 계산해보니까 거의 4일마다 한 경기를 소화한 거예요. A매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8일 동안 25경기를 소화했으니까 정말 주중 주말 경기를 계속 치르고 있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로보트도 아니고 그리고 부상 선수가 많다는 건 역시 일부 선수들에게는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까지 51경기 소화했는데 이 경기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는 데이터는 다른 팀과 비교하는 거죠. 현재 바르셀로나가 47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7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더 많은 경기를 소화했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담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경기 일정이 빡빡하면은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커지고 선수들이 지치면 부상 위험도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내내 부상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 라인에서 제대로 포백을 가동하면서 안정감을 높이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안첼로티 감독은 나름대로 묘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게 눈에 띄어요. 총 51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30명의 선수를 이용했습니다. 물론 유스 출신의 선수들도 한 경기 내지는 2경기 정도 출전한 선수가 적지 않아요. 3경기 이하로 출전한 선수가 8명이고요. 바예오 포함해서 유스 출신이 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900분 이하로 출전시킨 선수도 11명이나 됩니다. 나름대로 선수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선수들을 끌어올려서 활용하고자 노력했던 모습도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첼로티 감독은 선발 명단을 고수하는 경향이 좀 강하니까 2,500분 이상 출전한 선수가 9명이나 됩니다. 특히 발베르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 경우가 있긴 있지만 정말 많은 시간 출전해 왔고요.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은 수비 라인에 부상이 많으니까 초아메니를 센터백으로, 발베르데를 라이트백으로, 카마빈가를 레프트백으로 기용하는 모습도 있긴 있었습니다. 미드필더들을 수비수로 기용했다는 거죠. 물론
수비수들도 원래 포지션이 아니라 위치를 살짝 바꾸는 모습도 있었어요. 알라바도 지난 경기는 레프트백으로 나왔고요. 아센시오도 센터백으로 뛰거나 아니면 라이트백으로 뛰는 모습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첼로티 감독이 수비 라인을 구성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안정감을 높여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수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내일 새벽에 아스날을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시작으로 해서 라리가 경쟁, 코파델레이 결승전까지 우승하기 위해서 매 경기가 결승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경기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수비 쪽에 부상이 많다는 건 역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일단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수비수들, 비판 많이 듣고 있는 수비수들 있잖아요. 루카스 바스케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들었지만 올 시즌은 공격력도 문제였고요. 프랑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기존의 선수들이 기대에 부응해줘야 됩니다. 조항 같은 경우에는 리디거, 아센시오, 알라바 이런 선수들이 버텨줘야 되고요. 추아메니가 센터백으로 기대만큼 하지 못한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첼로티 감독이 찾은 그나마 묘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수비 라인에 숨통이 좀 트여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일단 추아메니도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서 수비력을 좀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수비력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거 기우일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일까요? 알 수가 없네.